네,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닷새 동안의 징검다리 연주가 끝났습니다. 다들 어제 어린이날은 봉사 잘 하셨나요? 네. 이 통일부 장관님만 봉사 잘 하시는군요. 네. 네. 국민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잠시나마 행복한 충전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건 누가 반대할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5.18이 다가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5.18 때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부마행정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합니까?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하죠. 근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건 왜 반대합니까? 말이 안 되죠. 지방자치를 강화하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죠. 헌법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 규범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들이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잘 뽑아야죠. 그러려면 이 선거권을 가지는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경찰, 검찰 그리고 감사, 선관위 이 기관들한테 이런 당부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죠.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나 문제된 게 있던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청장 나오셨어요? 예, 있습니다. 네. 저 산림청 지휘기관이 농식품부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 훼손이 된 경우에 그 복구공사를 무슨 위탁을 입찰을 해서 맡겼더니 엉터리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다 죽었더라. 근데 복구시키려고 예를 들면 하자 보수시키려고 봤더니 회사는 다 없어졌더라.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 지금 어떤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죠, 사례. 그 얘기를 하자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고 하라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뭐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일을 잘해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한 또는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서 그건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제들 그런 아이템들을 좀 발굴을 해라 라고 했는데 잘하고들 계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별로. 예, 국조실에서 예, 네. 국무일차장입니다. 네. 국조실에서 전부처 그걸 받아서 지금 총괄 TF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이미 다 받았어요? 네, 그렇게 빨리 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걸 보고도 발견을 못해요. 보고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전에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좁은 골목에 이렇게 화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배추 심어 먹고 대파 심고 가는데 그 보고도 그게 문제인 줄은 몰라요. 하도 오랫동안 그대로 계속됐으니까. 보고도 저건 원래 있던 거지. 그런데 이거 원래 잘못된 거죠. 오래 방치됐다는 이유로 거의 정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시각을 가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원래 있던 사람은 그냥 당연히 있던 거니까 정상으로 보이죠.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현장을 솔직히 실제로 가보든지 아니면 전부 다 모여서 한번 정말 다 우리가 좀 비판적 시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다 털어보든지 뭐 어떤 뭔가 이런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다 헛스윙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간을
제가 아까 비서실장한테 6월 중순 정도까지 해보는데 어쨌든 한 달 한 반 정도 지금까지 한 달은 됐을 텐데요. 그 사이에 좀 색다른 시각으로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산림청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건 넘어왔잖아요, 지금. 왜 그걸 언론이나 소위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를 해서야 비로소 발견합니까? 그 제가 처음에 내가 취임 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야당에게 고맙게 생각해라. 언론에게 고맙게 생각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 지시도 나는데 나중에 한번 점검할 겁니다. 그 야당이든지 언론이든지 시민단체든지 무슨 전문가든지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그 하고 계시겠죠, 다들. 언제 지적된 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시정했다. 이런데 시정을 못하다. 아니면 지적이나 보도가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